안녕하세요. 행복한 보석 이야기 백주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신상실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살사고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자살사고하고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도부터 감소를 하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2017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위이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삶을 본인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또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신상실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판단 여부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법률학상의 개념입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금을 가입하고 약관은 버리거나 아니면 집안 구석에 어디 책꽂이 같은 데 있죠. 그래서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약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자살사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안내가 되어도, 사실은 이 부분, 이 사고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보험회사의 판단은 어떠할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고인데 추락사였습니다. 그런 사고였는데 보험회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약관상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보험금을 부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위임을 해주셔서 제가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만 두고 보면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지급을 하면 되지 왜 지급을 하지 않다가 지급을 했을까? 그거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의 결정이 틀린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거짓말을 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자살보험금도 부지급이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이 기사의 내용만 보면 보험회사가 부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심신상실 등을 결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 법관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는 A라고 생각하는 법관도 있을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하는 법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소송을 가기 전이니까, 그럼 사실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판단했을 때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 결정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즉시 소송을 한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송은 많은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특히 민원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민원을 넣는다라는 부분들은 결코 그 소비자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권유를 드리냐? 보험회사를 설득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라는 말이 조금 약한
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설득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말로 아니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친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 분쟁에 해당되고 사망보험금 같이 보험금이 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권유드리는 부분들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의료자문, 법률자문, 법의학 자문까지 시행을 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 너무 자살사고 같은 경우에는 슬프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 수습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고 천천히 조금은 준비를 다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부지급을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서 소송이나 아니면 마지막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